네,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방도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 집 한 채를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 세컨드홈 혜택 대상 지역이 더 확대됩니다.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총 이렇게 9곳에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자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다소 주춤한 분위기인데요. 추세적으로 여전히 대출 규제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확실한 공급 없이 집값은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준영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0%, 지난주 0.14% 상승하며 6.27 대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오름폭을 키웠지만 다시 둔화세로 돌아섰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권의 둔화세가 여전한 가운데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의 오름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급등세를 이끌었던 마포구나 성동구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요자들이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한 주간 반짝 확대에 그쳤지만 당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커졌다 줄었다를 반복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규제 약발이 떨어지기 전 정부의 대규모 공급 발표가 없다면 6.27 대책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시간 문제라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이고 금리 인하 이런 예고도 다가오고 있고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9월 중에는 적어도 공급 대책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최근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나 유휴 국유지 등을 활용한 3만 5천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 규모가 턱없이 작고 과거 비슷한 대책들의 사업 속도를 봤을 때 신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보다 빠르고 강력한 정부의 종합 공급 대책이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가을 이사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야담스TV 곽준영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동안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처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이후로 17번째 연장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폭은 10%, 경유 LPG 부탄은 15%로 유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게 식용 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게 사육 농장의 약 70%에 해당하는 1,072호가 폐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은 수준으로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요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이후로는 식용 목적으로 게를 생산, 유통, 소비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폐업 지연 농장에는 엄중한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